우리 황 선생님, 네. 기차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미래 입시를 준비할 초등,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좀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강원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약간의 맹점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강원도 학생도 강원도 이제 지역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 조금 뭐 이제 그런 여건이 불비한 데서 그런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는 또 그렇게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예전 같으면 양구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은 뭐 전국 상위권이었던 그건 이제 거기 있는 한 학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학력은 지금 강원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뭐 초등학교부터 지금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지금 매우 이제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기초학력 그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거의 뭐 2번, 3번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결과가 뭐 단시간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도교청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지만 뭐 어쨌든 또 학생과 또는 학부모님들도 그분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일 필요는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임 대표님께서는 기초학력 강화 방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게 뭐 기초 학력과 뭐라든지 어떤 그 비교 평가가 없죠. 초등학교는 사실상 시험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학교는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절대 평가인 거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 컨디션인지를 체크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수능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뭐 잘하는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잘하는 지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불가피한데 이게 매년 규칙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우선 점수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점수가 안 나오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뭐 연도별로 점수가 좀 등락이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부터 뭔가 학력 측정도 하고 학교 일선 현장에서도 이런 어떤 그 정량적인 지표를 어떤 형태가 됐든지 보여주면은 아무리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로 뽑는다 하더라도 수시 합격생도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좋은 지역이 더 합격자가 많이 배출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그 입시 제도적 측면만을 가지고서는 교육 불균형이라든지 학력 격차 이런 부분들이 해소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경쟁 구도 그리고 어떤 그 치열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사교육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진로 진학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대에서도 많이 쓰던 말인데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적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과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학생들이 무엇을 위해 입시에 임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생각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학생들에게는 어떤 진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현장에서 뭐 진로 교육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도 보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진로 전담 선생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이서 여러 학생을 다 이렇게 그 맡아서 뭐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에게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생각하라라고 하고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는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이제 답변을 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면 진로가 결정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결정된 아이들은 극히 일부고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1학년 때가 진로 탐색 기간인데 2학년 1학기 때쯤에 이제 최종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평가원에. 그 결국은 이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대학을 가는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연계가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 자체를 뭐 어린 초등학생들, 중학생부터 뭐 진로를 사전에 결정해라라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이 안 된 아이들은 어쨌든 뭐 독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간접 체험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좀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또 이 학생부 종합형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를 많이 이제 쓰고 있기는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일단은 뭐 학업에 충실하라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학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호기심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너희 진로와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임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중학교 때 진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뭐 심지어 특정 학년에서 시험 자체도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입시 현장에서 보면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점수 순서대로 그냥 대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시 6회 지원에 그 아무리 학교에서 어떤 자기 어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수시 6회 지원의 학과는 거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적성을 가지고서 교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성적 위주로 좀 가고 있고 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상위권 대학입니다. 그냥 학과에 뭐 큰 특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점수 높은 순서 대학으로. 그래서 가서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법학 적성 시험이라든지 뭐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어떤 전문직의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연계 쪽에서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또 의대에서 약대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AI라든지 뭔가 반도체 모든 부분들이 취업과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어떤 퀄리티 높은 부분들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염두를 해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뭐 어떤 특성의 특기적 재능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시험과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메시지 전달은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중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학력 측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학업 능력을 통해서 진로 분야를 개척하는 학생들도 이미 라인이 빨리 형성이 될 때고 그렇지 않아 어떤 그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어떤 그 중에서도 또 전문적인 분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사실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직업의 나열 정도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내가 저 직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또는 훌륭한 선배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중 단계에서 지금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선생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종의 뭐 교육 철학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뭐 비교 평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초등, 중등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입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뭐 물론 그 초등학교부터 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가게끔 제시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또 조금 어려운 점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알아서들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공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 뭐 시중에 책에도 보면 뭐 대학 입시는 초등학교부터 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책도 있고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뭐 시험과 이제 그 초중고 단계별로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초등학교 때에는 충분한 어떤 그 뭐 독서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뭐 영향을 좀 기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키고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학업 쪽에 좀 몰입을 하는 그렇게 해도 그것을 제대로 잘하는 학생들은 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